안녕하세요. 이시춘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그 근거는 민법 제32조 그리고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거는 공익법인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국가보훈부 소관 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또 그 근거 규정이 되겠습니다. 설립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발기인을 구성해야 돼요. 그리고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설립 취지문 및 정관을 채택하게 되고 이사장과 임원들을 선출하게 되죠. 그리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승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 설립 절차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재산 출연이 전제되어 있어야 되고요. 신청 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설립허가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신청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사인이나 날인도 가능하지만 서명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법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기재하고 소재지에는 건물명, 호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되 설립 등기를 감안해서 정관에 기재된 사무소 소재지와 일치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자는 창립총회 또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설립 발기인의 명단을 주소와 양력을 포함해서 한 부를 작성을 하고 주요 양력은 보통 한 3, 4개 등을 간략하게 기재하며 전 현직 여부를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기재사항은 성명, 주민번호 등 주소, 주요 양력, 연락처 등을 기재하게 되죠. 그리고 정관은 법인의 기본 규범으로서 민법 제40조에 따라 흔히 목, 명, 사, 자, 이, 사, 존이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를 하면 되고요. 특히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법인의 목적, 명칭, 자산에 관한 규정 등을 규정한 정관에 설립자가 기명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민법 43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을 하면 되고요. 정관 작성이 끝나면 발기인 총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게 되는데요. 정관 작성 및 확정은 사단법인은 설립자가 작성 및 기명 날인을 하고 정관 각 장마다 명과 면 사이에 간인을 날인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출연 의사를 나타내는 증빙서와 출연 재산의 목록,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재산 목록 및 입증 서류와 관련하여 재산 목록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을 구분을 하고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주식, 예금 등의 출연 행위에 대해서는 공증인의 공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출연한 경우 출연 의사를 나타내는 증빙서와 출연 재산 목록,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기부재산은 총회 또는 발기인 총회에서 기부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서 및 수지계 예산서와 관련하여 각 일부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사업계획서와 수지 예산서는 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사업계획과 예산 내역서는 상호 연결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임원 선임서, 즉 임원 취임 예정자의 인적사항과 취임 승낙서를 각 일부 작성하면 되는데 뒷부분에 서식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원 선임서는 설립 발기인의 양력 작성 예에 따라서 직위, 성명, 주소, 생년월일, 주요 경력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취임 승낙서는 취임 예정지기를 명시하여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고, 사단은 정관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단은 재산 출연자의 의사에 따라 임원 선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창립총회 회의록을 한 부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법인 설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성립되었느냐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육하원칙에 따라서 일시, 장소, 참석 대상 및 참석인은 의장 선출, 설립 취지 채택, 이사장 선임, 임기 결정,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서, 심사, 의결권의 위임 여부, 회의 안건, 진행자 등의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회의 시 발언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정관 심의 과정 및 임원 선출의 표결사항, 찬반 토론 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회의록 작성이 끝나면 참석한 발기인 전원이 기록 내용을 확인하고 전원이 연명으로 기명 날인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의록의 각면과 면사에도 발기인 전원의 간인 날인이 필요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민법 제3장 31조에 근거해 설립한 법인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의미하며 이 경우에 비영리법인이라고 하게 되고요. 이거는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비교 부분도 생략하고요. 공익은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별도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공익법인은 나름대로 그 혜택이라든가 규제가 있게 되고요.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을 비교하는 부분도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 하고요. 사업 목적의 비영리성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민법 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회,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비영리 법인에서 말하는 영리 아닌 사업의 핵심은 법인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사단법인의 경우 이익 분배 유무에 따라서 영리 사단법인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나누어지는데 민법을 설립 근거 법률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 목적의 비영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 절차를 계략적으로 살펴보면 아까 살펴봤던 그 내용에 따라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 시 유의사항과 관련하여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요. 법인의 명칭은 기존 법인과 동일한 경우 불허하게 되어 있고요. 목적과 주된 활동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것은 지양해야 되고 법인 명칭과 목적, 사무소 소재지, 사업 내용 등이 체계적으로 합치되어야 하고요. 목적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법인의 목적 사업이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해요. 회비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기관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 집행기관이며 상설적인 필요기관이에요. 법인에는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하고 이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정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어요. 의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연인에 한정되고 자격 상실 또는 자격 정지의 형을 받은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라고 형법 제43조와 4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 임명과 해임에 관한 규정은 정관에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리고 이사의 선임 행위에 관해서는 위임, 중임 금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기 말 후에 이사의 교체 임명이 없었다면 묵시적으로 이를 다시 선임한다고 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에만 존재하는데 최고의 필수 의사결정기관이에요. 총회는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이기 때문에 정관에 의해 이를 폐지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회원은 누구나 평등한 지위에서 사단법인의 운영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을 가지게 돼요. 통상 총회는 해년마다 한 번 이상 일정한 시기에 소집을 하게 되고 소집 시기는 정관 또는 회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지만 만일 그 시기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 이사가 정하게 되어 있어요.
임원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개최가 되는데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경우, 이때 총회원의 5분의 1이라는 정수는 정관에서 증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은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 구비 서류 목록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담당 부서는 국가보건부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시 법인 종류별 구비 서류는 아래의 목록 순서대로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 설립 취지서, 요거는 임의서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발기인의 인적사항은 성명, 생년일, 주소, 양력을 기재해서 적으시면 되고요. 임원 취임 예정자의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양력, 연락처도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별지서식에 있는 것처럼 임원 취임 승낙서를 첨부하시고, 그리고 특수관계가 부존재한다는 각서를 제출하셔야 돼요. 창립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실 때 그 내용상 별첨 서류는 첨부하고 간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관을 작성해야 되고, 그 재산 출연 증서, 기본 승낙서하고 인감증명서, 잔고증명 등 출연 재산의 소유 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재산 총괄표와 그 입증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그리고 기본 재산 목록이라든가 운영 재산 목록, 회비 징수 예정 증명서 또는 기부 신청서, 회원 명부는 성명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게 되고요. 당해 연도 사업 계획서와 수지 예산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사무실 확보 증명서는 건물 사용 승인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건물 소유권 입증 서류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인물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유족이나 후손이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돼요. 참고로 법정서식은 민법, 공익법, 공익영문 일부 서식 외에는 별지 서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나 실무 책임자를 기재하게 되고, 신청인의 성명 또는 날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란은 소재지는 정관에 기재된 사무소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기재하고, 인적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돼요. 아까 보았던 그 별지 1호 서식,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 그리고 전화번호를 기재하게 되고요. 법인 명칭과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을 기재를 하면 되고, 신청인은 아까 앞부분에서 설명했던 부분과 같이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신청서 작성하고 접수하고 확인하고 결제하고 허가증 작성해서 허가증 발급을 받게 되면 되는 겁니다. 설립 취지서는 임의 서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발기인 인적사항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주요 양력, 전현 구분해서 하시면 되고, 연락처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임원 취임 예정자 인적사항은 직위를 기재하고 성명, 생년월일, 주소, 주요 양력, 요 임기와 연락처를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임원 취임 예정자의 이력서는 성명, 직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하고 학력과 그리고 주요 경력 사항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취임 승낙서는 주소와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사단법인 명칭으로 인해 이사 또는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라는 예정자와 이 부분에 대한 걸 기재하시면 되고,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는 부존재 확인서를 위와 같이 작성하시고, 취임 예정자가 서명 날인 또는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특수관계가 존재할 경우에는 특수관계 내용 설명서를 기재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총회 회의록은 발기인이나 총회 회의록입니다. 회의 일시를 기재를 하고 장소를 기재하고 안건은 의장 선출, 채택, 정관 심의, 출연 내용 이렇게 기재를 하고 사업계획과 예산심의, 사무소 설치 등 법인 설립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회원 총수 몇 명인데 출석회원이 몇 명이고 결석회원은 몇 명인데 회의 내용은 이렇게 해서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보고하고 임시의장 선출 안건을 상정해서 임시의장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공공발기인께서는 설립 취지안을 낭독해 주고 그리고 의장은 취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의안을 상정해서 처리되어가는 절차를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장 선임의 건도 마찬가지고 임원 선임과 임기 결정의 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권은 1년간의 수직예산 및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의결을 하게 되고요. 사무소 설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법인 조직 및 상근 임원 임직원 정수 책정과 관련해서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폐회를 하면 회의록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덧붙이는 건 설립 취지문, 정관, 사업계획서, 수직예산서, 법인 조직 및 임직원 정수표 이런 거를 첨부하고 덧붙인 문서는 서명위원들이 본 회의록과 함께 간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끝나면 참석한 서명위원들이 기록 내용을 확인하고 연명하여 날인해야 되고요. 별첨 유인물을 진행하는 것은 회의록을 첨부하여 서명위원들이 간인하여야 하고 서식 예시로 법인 조직 및 상근 직원 정수표는 총회와 이사회, 감사, 이사장, 상임이사, 사무국 등으로 정리를 하면 되고요. 재산 출연 증서는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되겠고 재산 총괄표는 현금과 동산, 부동산, 보통재산으로 현금 이런 것을 간략하게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별점 서식 13으로 기본재산 목록도 마찬가지로 작성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재산 목록은 현금과 주식 등으로 구분해서 작성을 하시면 돼요. 비영리 법인의 경우는 보통 비영리 법인은 운영재산에 공익법인은 보통재산에 동그라미를 하시면 되고요. 채권의 경우 부동산 채권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 보통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비 징수 예정 명세서는 회원 구분 정회원 주내원에서 인원 월회비 연회비 회비 수입 해서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원 명부는 이렇게 해서 총 100명까지 기재를 하고 100명이 넘을 경우에는 이상 100명 외에 몇 명으로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관련해서 주요 사업 목표와 세부 사업 내용 그리고 이렇게 제2사업, 제3사업, 목적사업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사업 수지 예산서는 앞에 기재된 항목과 함께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사용 승낙서는 임대차 계약 부분이 아니라 소유자로부터 타인 소유 건물인 경우 이렇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가 있는 경우는 그걸 첨부하시면 되고요.
사단법인 정관 작성하는 예문입니다. 그러니까 명칭, 목적, 소재지, 사업, 그리고 회원의 자격이라든가 이렇게 쭉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앞부분만 일반적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대동소 이야기에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표준 정관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면 쉽게 작성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이상과 같이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